지금 오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네네.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, 오전에 공식적으로 했습니다. 근데 김동연 전 부총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제3지대에서 대선 출마를 했을까요? 누가 보더라도 뭐 지금 정치 지형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저분이 무슨 가능성이 있나? 그렇다고 무슨 저기 군소 후보들처럼 내 이름 한번 내보겠다 뭐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사실 김동연 부총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세력화예요. 네. 제일 급한 건 세력이잖아요. 네. 뭐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혈혈 단신으로 이 광야에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누가 뭐 관심이나 줄까요? 그러면 자신이 그렇게 끝까지 당에 들어가지 않고 정치 세력 교체를 부르짖으려면 자기가 스스로 세력화돼야 되거든요. 그런데 출마 선언을 하는 데까지 이 사람이 아직도 자기 주변에 무슨 이런 어떤 집단이 없어요. 그러니까 누구누구와 내가 함께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상황이 돼야 되는데. 혈혈 단신 아닙니까? 단기 필마예요. 예, 그렇죠.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하더라도 동조화가 될 수가 없죠. 저 사람은 아니 혼자 뭐 어떠한 그 앞도 안 보여 이렇게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죠. 근데 아마도 우리나라 정치가 워낙 생물이라 앞으로 양당 정치가 계속 부딪히면서 양 진영 간에 균열이 생기지 않느냐. 그래서 국민들이 또 다른 곳을 시선을 두지 않느냐. 특히나 이재명, 뭐 윤석열,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조금 센 캐릭터. 하드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정책적인 것, 소프트 리더십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좀 순진한 게 아니냐.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도 좀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? 제3지대에서 뭐 지난번에 누가 물으니까 기자들이 뭐 안철수 대표 만날 의향이 없다 그랬고 안철수 대표도 여기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 딱히 만나겠다는 것보다는 뭐 정치를 하다 보면 오다 가다 만나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나 그거는 이제 서로 간 보는 거고 어쨌든 두 사람이 제3지대에서 손을 잡으면은 일정 부분 뭔가 파워랄까 영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캐스팅 보트를 쥘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보면 마지막 순간에 어쨌든 양 진영과의 대결로 됐을 때 조금이라도 단 몇 %라도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소수의 어떤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값어치가 크죠. 예를 들어서 뭐 공천권을 어떻게 준다든지 뭐 그 연립 내각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주가를 높일 수 있는 뭐 길이 있다. 그걸 보고 정치를 한다. 아니 김동연이는 지금 이제 나와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확보를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철수 대표는 최소한도 5%의 지지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5% 안팎은 늘 되니까 이 5%라는 게 적습니까? 선거 때 1, 2%로 왔다 갔다 해버리고 그게 승부가 판가름 나는데 그렇죠. 그러니까 만만치 않죠. 지금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뭐 국민의힘과의 합당, 통합 협상은 결렬이 됐는데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 이 얘기도 또 하지를 않고 있어요. 그건 뭐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하겠다. 그 사람이 이제 늘 간보는 얘기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안철수가 지금도 지지율이 5, 6%는 늘 나오잖아요. 네. 대선 지지율 하면은 뭐 한 6, 7등은 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대선 판국에 가만히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럼요. 당 주가를 높여야죠.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. 제가 보기에는. 어쨌든 자기가 당규를 고쳐면서까지 출마를 해갖고 나와서 나중에 단일화를 한다. 한 가지. 아니면 지금 김동연과 뭐 함께 그렇게 손을 잡고 연합을 해서 그러면 당원 당규도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. 새로운 어떤 이 패러다임이니까 하나의 중도 세력. 그렇죠. 그렇게 해서 중도 지향에
그런 정치를 해보겠다. 예. 그렇게 해서 11월이 되면 어차피 국민의힘도 후보자가 결정이 되고 후보자는 뭐 당대표보다 당무를 훨씬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부터는 뭐 와갖고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든지 좋은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. 뭐 대선에 나가갖고도 얼마든지 나중에 막판에 후보 단일화도 가능한 것이죠. 중요한 건 3개월 후에 지자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? 지자체 선거와 관련해서도 사실 지분을 또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사람이 원래는 윤석열 전 총장도 제3지대에 있다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죠. 이준석이가 하도 압박을 해가지고 조기 입당을 했는데 들어가서 도와주기는커녕 계속 이윤 갈등만 만들어갖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득보는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. 괜히 들어갔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예,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전 총장과 지금 홍준표 의원 간의 이 지지율 경쟁이 지금 상당히 뜨겁게 붙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와중에서 김동연이라든가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에 나가서 다자구도를 이룰 수도 있지 않겠느냐. 예를 들면은 가능성이야. 뭐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홍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할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 많은 세력들이 홍준표를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. 중도. 예, 중도 지향에 지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상당히 극우적인 성향을 제외하고 상당히 중도 지향,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은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얼마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안철수라든가 김동연이도 본인들도 대안이 나가 설칠 수도 있겠다.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자기 쪽으로 단일화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예,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죠. 여러 가지 어떤 케이스들이 있으니까. 일단 정치는 뭐 진짜 이 생물이니까 홍준표 후보가 될지 그건 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 다자구도보다는 양진영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. 그게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그 지지율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국민의 어떤 지지율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지지율이 높을수록 사실상 진영을 단일화해서 양대 진영으로 몰고 가서 그렇게 이 끝나는 지난 2012년 대선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경우도 분당을 한다거나 또는 탈당을 한다거나 해서 세력이 다시 뭐 이합집산되는 경우가 이번에는 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아니 국회의원 그 사람들이야 뭐 별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안 주지만 이 보수 세력 자체가 분열을 하는 것이죠. 네.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홍준표가 되면 나는 그 사람은 절대 찍지 않겠다. 민주당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? 이낙연 지지 세력의 42%가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면 나는 그거 안 찍겠다. 그중에 20%는 오히려 야당을 찍겠다. 지금 이러고 있어요. 40%, 20%. 그러니까 50%가 되는 거죠.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을 빚을 수가 있는 거고. 그런데 김동연이가 그 사람도 뭐 아주 엘리트 가려고 또 뭐 정치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정치판을 오랫동안 관찰해 오면서 꿈을 키워온 사람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나와갖고 대통령 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 본인은 또 정치판 자체를 불판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. 근데 김동연이가 나오면 그 사람이 여당 사람입니까? 야당 사람입니까? 어느 쪽에 더 불리할까요? 불리한 거요? 어느 표를 갈가먹을까요? 1%라도 나오면은
글쎄요. 야당표 갉아먹겠죠? 왜냐하면 김동연이 아무리 여당에 있었지만 김동연도 윤석열과 또는 최재형과 비슷한 시각으로 정치적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? 즉 그때 당시에 어찌됐든 그 부딪혔잖아요. 경제적인 어떤 그 이슈로. 그런 게 없었으면 사실상 잘 그렇게 그 고분고분해서 문제인식 그 경제정책을 수행한 경제부총리라면 지금 대선 나온다고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? 글쎄, 어쨌든 어느 쪽이 더 유불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계속 완주할지 여부도 네, 뭐 그렇습니다. 현재로서는 불투명한데 오늘 오전에 비대면으로 네. 지금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김동연 전 부총리의 앞으로 행보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경우에 따라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를 통해서 중립지대를 확산할 경우 우리 정치권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환경도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,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이 막 있으면서 야당은 굉장히 지금 출렁거리고 있거든요. 앞으로 그러니까 좀 불가측한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배제할 그런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밖에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지금 존재가 없어져 버리시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전에도 뭐 정치권에 나던 것처럼 윤석열, 최재형이는 안에 들여와가지고 가두리에 가둔 뒤에 죽여버린다. 뭐 이런 얘기가 나돌았는데 뭐 이준석의 그런 생각이 그건지 아니면 또 어떤 세력이 그런 음모를 공작을 꾸미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입당한 사람들이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렇다고 지금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전에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그 전에 그 사람들은 대선 후보도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. 현실적으로 윤석열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은 네. 4.7 재보선도 이길 수도 없었으려니와 네. 전혀 뭐 그런 사람들 자체가 국민의힘 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아예 그냥 치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?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그냥 때만 났다는 듯이 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, 그것이 과연 본선으로 갔을 때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